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지조사 대응을 맡고 있는 보험의사 김종민입니다. 복지부 현지조사라고 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에만 매진하다 보면 급여 기준이나 또는 관련된 고지를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어서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착오 청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실제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진료하시랴, 소명 자료를 직접 만드시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에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전달력이 강하고 또 반복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번 저희의 영상 제작에 협력해서 현지 조사에서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다빈도 사안에 대한 안내와 이에 대한 예방법을 직접 소개하는 협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복지부와 심평원을 창의라고 표현한다면 저희 의사협회는 방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지조사의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 혹은 나온 뒤에라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급여 기준을 잘 숙지하고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을 해나가기 위해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협조를 얻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앞으로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또 반복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으로 연락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회 현지조사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심사평가원의 김이연 조사 2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 2부장 김이현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지조사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봐야겠는데 조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는 조사, 심평원, 복지부에서 하는 조사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점이 다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법령, 각종 고시 등 급여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에 따라 보험을 관장한 보건복지부는 급여정책 및 급여기준과 심사평가 업무는 심평원에, 보험관리 업무는 건보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이임하였는데요. 심평원은 심사 과정에 있거나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문 심사를 실시하고요. 건보공단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요양기관 관계자 공익신고에서 부당 사실이 인지된 경우 또는 사후관리 시스템에 의해 부당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방문 확인을 실시합니다. 심평원의 방문 심사 및 건보공단의 방문 확인 후 요양급여 비용 심사 조정 또는 부당시설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을 환수만 할 수 있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 등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지조사 의뢰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현지조사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제도는 건강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관리
시스템에 따라 현지 조사로 이어지는 행정행위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현지 조사와는 행정처분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조사는 현지조사라고 하고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조사는 방문심사 또는 혹은 현지 확인이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방문 확인인데 심평원에서 하는 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조사는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자체적인 어떤 처분이 나오진 않는다. 네. 그 얘기시죠? 네. 예. 자, 그렇다면 현지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와 또 현장조사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 각각의 조사 방식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다릅니다. 예, 한번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는 조사 방법과 범위, 기간이 다르고요. 부당 이득 환수와 행정처분 절차는 현장 조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요양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로 조사 대상 기간 규모에 따라 3일에서 3주 정도로 실시하고요. 서면 조사는 부당 청구 의심 기간 중 현장 방문 없이 서면 자료만으로도 부당인지 항목 위주의 사실관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적법하고 그리고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와 다른 서면 자료 제출과 조사 방식으로 인해 통상 1개월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현지 조사가 또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 유형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조사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환자의 민원이 한 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바로 현지 조사로 연계되는 것인가 이런 네. 부분이 저희 회원들한테 질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현지 조사의 유형별 선정 기준을 소개해 드리자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조사 대상 기간 선정은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는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때는 유한기간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현지 조사로 유형별 선정은 외부 의뢰기관과 그 이외 기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외부 의뢰기관의 유형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에서 의뢰된 기간, 대외기관에서 의뢰된 기간이고요. 그 이외 기간으로는 부당감지 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된 기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간, 민원 제보 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옆에 설명이 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연 1회 내지 2회 실시하는 기획조사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나 올바른 청구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입니다. 세 번째로 긴급조사가 있는데요. 거지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에 증거인멸이라든가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언론 보도 등 긴급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사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시태 조사는 조사를 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 해당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 또는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건데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환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이 바로 조사 대상 기간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하면은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네. 또 정기조사, 매월 시행되는 정기조사,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에서 1년에 한 1, 2회 정도 시행되는 기획조사,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폐업 등으로 부당 청구를 덮으려는 가능성이 높은 네, 의료기관에 그렇습니다. 하는 긴급조사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마지막 이행실태조사는 업무 정지 받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그렇죠. 운영하는지를 보는 조사가 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네. 같고요. 한 건의 민원으로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기준 제외 대상은 있습니다. 예, 그 네.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설명해 드린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요양기관의 관련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제외로 판단하는 경우, 긴급조사와 이행실태 조사와 같은 경우 또는 보장기관인 시군구에서 의뢰한 기관의 현지조사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저희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양기관 관련자의 신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조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요즘 소위 말하는 공익제보, 네, 뭐 그런 내부 부분도 고발 있습니다. 이런 네, 거에 의해서도 네. 조사 착수가 될 수 네, 있다는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전 통보 없이 당일에 현지 조사를 나가서 뭐 바로 자료를 달라 이러는 경우도 저희 회원들 네, 민원권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절차상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지조사는 정부의 행정조사로 당연히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서 조사의 사전 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할 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조사받는 기관은 현지 조사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의료교회의 요구에 따른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에 따라 설치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전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최근에 사전통지 대상 제외 기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신설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시 개폐업 기간, 거짓 청구 의심 기간 및 연계 기간, 그리고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확인서 날인 거부 기간인 경우와 현장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전 통시 없이 조사 개시 시점에 통지하여 또 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전 통지 없이 나가는 조사는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고 네, 맞습니다.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회원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현지 조사 거부가 가능한가? 네. 이거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거부하면 과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많이 네. 질문을 해주십니다.